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지난 2020년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했던 정치평론가인 황태순TV의 황태순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로 그동안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해온 예국 시민들이 제기해온 선거 조작 의혹이 적어도 기술적으로는 모두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뒤 당초 자신의 판단 오류를 솔직하게 인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황태순 대표는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가 발표된 지난 10일 사과드립니다. 선거인 명부, 개표 결과도 조작 가능이란 썸네일을 붙인 황태순TV 방송을 시작하면서 우선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2020년에 총선이 끝나고 당시 선거 조작, 부정선거, 컴퓨터 조작 등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다. 저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하겠는가라는 그런 입장을 취했다라면서 그러나 국가정보원과 중앙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난 7월 3일부터 9월 22일까지 12주간에 걸쳐서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해킹에 취약해도 너무 취약하다. 얼마든지 선거인 명부도 조작 가능하고 심지어는 개표 결과도 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나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물론 조금 전에 중앙선관위에서는 기술적으로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선거가 조작되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 내부자 가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했다면서 뒤집어 이야기하면 내부자가 가담하면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라고 강조했습니다. 황태순 대표는 2020년 당시 민주당이 180억을 넣는 물론 코로나 문제도 있었지만은 정말 전대미문의 결과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당시 참패했던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공병호 박사 등 많은 분들이 이른바 선거 조작, 컴퓨터 조작 이야기를 해서 그게 가능하겠는가? 그야말로 패전지장들의 넋두리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오늘 국가정보원과 중앙선관위 또 한국인터넷진흥원 또 여야가 추천한 참관인까지 다 참여한 가운데 12주간에 걸친 검증 결과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더욱더 경악하게 하는 것은 사전투표 용지를 갖다가 무단 인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충격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문제는 이 투표지 분류기조차도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다. 즉 어떤 자가 쉽게 이야기해서 중앙선관위가 이야기하는 내부 가담자 혹은 내부자가 있어서 USB 하나 갖고 조작을 하면 예를 들어 황태순 후보한테 갈 표가 홍길동 후보한테 간다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황태순 대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는 좀 문외한이지 않는가. 이미 이 세상은 AI들이 마음대로 야바이하고 타짜짓을 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되어버린 것이다 라면서 우리의 과거의 경험과 우리의 인식이 AI 이른바 꾼들의 능력에 못 따라가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얼마 전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8강전 한중전의 댓글 조작 사태와 드루킹 사태를 지적한 뒤 이제 드루킹을 넘어서 수많은 컴퓨터 조작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심지어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선거제도 자체를 뒤흔드는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실제 2020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는 저도 헷갈릴 정도라고 털어놓았습니다. 황태순 대표는 마지막으로 사전투표제는 투표율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실제로 역대 투표율 변화를 보면 사전투표와 투표율과의 상관관계도 별로 없는 것이 실정적으로 입증된 만큼 선거법을 빨리 개정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개표도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수개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언론인 출신인 허정구 전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중앙일보에서도 근무한 분이죠. 그동안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해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언론인 중에 한 분입니다. 허정구 전 논설위원이 국정원의 발표 이후 뒷문 활짝 열어둔 선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무슨 장난을 쳤는지 반드시 가려내야 한다면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자가 있다면 이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선거 민주주의를 살해한 자들에게 국가 공권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디다 선다는 말인가라면서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허정구 전 논설위원은 이 글에서 국정원이 선관위 전산망에 대한 보안점검 결과를 10월 10일 발표했다. 보안점검은 가상의 해커가 선관위에 침투해서 무슨 장난을 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면서 해커는 투표와 개표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뒤흔들 수 있었다. 먼저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을 투표한 것으로 바꿀 수 있었고, 사망한 사람을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었고,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하는 도장 파일을 빼내 사전투표 용지를 무단으로 대량 인쇄할 수 있었고, 투표지 분류기에 악성 코드를 심어서 투표 분류 결과를 바꿀 수 있었고, 개표 시스템에 침투해서 결과값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서 이것은 도저히 정상적인 국가의 선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없다. 어린이들이 즐기는 컴퓨터 게임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야바이가 숨어 있다면 당장 폐기 처분되고 말 것이다 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는 또 선관위 전산망 침투에 고도의 해킹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통상적인 해킹 수법으로도 가능했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 일반 기업도 그렇게 허술하게 전산망을 관리하지 않는다. 선관위가 고의로 투개표 관리에 뒷문을 열어두지 않는 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선관위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허정구 전 논설위원은 또 국정원이 발표한 5가지 조작 기법은 그동안 애국시민단체들이 줄곧 의혹을 제기해왔던 부정선거의 핵심적 줄거리이고, 이를 실행했을 때 비로소 선거 결과가 제대로 설명된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사전투표의 민주당 압승 공식, 이전에 비해 급증한 총투표율과 사전투표율, 총선 재검표장에서 쏟아진 기기묘묘한 비규격 투표지, 선관위가 끝까지 감추려 한 통합선거인 명부와 투표지 이미지, 원본 파일 등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국정원은 과거 선거 때 조작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점검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살펴보지 않았다고 했으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강한 여운을 남겼다. 부정선거 문제는 시스템을 손질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시스템을 운용하는 사람도 손을 봐야 한다. 누가 뒷문을 열어두게 했는지, 무슨 장난을 쳤는지 반드시 가려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허정구 전 논설위원은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자가 있다면 이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공언했다. 국민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선거 민주주의를 살해한 자들에게 국가 공권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디다 쓴다는 말인가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이양성 군산대 교수의 선관위 해킹 그리고 개표 조작 가능성 허구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이양성 교수는 이 글에서 자신은 솔직히 개표 조작을 믿지 않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국정원 점검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개표 조작 가능성을 믿느냐의 문제였지만 이젠 해킹을 쉽게 할 수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해킹을 하지 않았다고 믿어야 하느냐의 문제라면서 과연 해킹이 없었다고 볼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 노태악이 그렇게 버텼던 것도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유시민이 민주당이 180석 정도 얻을 거라고 쪽집게 예언했던 것도, 그리고 미국의 저명한 통계학자가 지난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놓고 통계적으로 이상한 현상이라고 말했던 것도 그냥 뒷등으로 듣고 넘길 일이 아니었다라면서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이 교수의 선관위 해킹 그리고 개표 조작 가능성 허구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나사 빠진 나라이고 노태악 선관위는 개념 없는 선관위다. 이런 게 나라냐고 묻고 싶다. 단톡방에서 지인들 간에 가끔 싸움이 일어났다. 부정선거 또는 개표 조작 가능성에 관해서다. 난 솔직히 개표 조작을 믿지 않았다. 한 지인분의 주장은 선관위 직원들이 한둘이 아닌데 어떻게 모두를 속일 수 있느냐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렇게 큰 범죄를 저지를
유인이 있겠냐는 것이다. 사적으로 친한 교수님은 개표 조작을 확신했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당선을 유일하게 알아맞힌 후배도 개표 조작을 확신했다. 난 그래도 개표 조작 가능성 자체가 없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그래도 대한민국이 세계 8대 경제강국인데 그렇게 허술하지 않을 거라고 봤기 때문이다. 그냥 음모론이라고 생각했다.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온 과정에서 선관위와 국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팀을 구성해 보안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문으로만 돌던 개표 조작 가능성이 완전 허구가 아님이 드러났다.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국정원은 선관위 시스템 취약점을 점검하기 위해 가상의 해커가 선관위 전산망 침투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점검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선관위 내부망에 허점이 발견됐고 시스템 접속 권한과 계정관리도 부실해 해킹이 실제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사전투표용지에 날인되는 선관위의 청인과 투표소의 사인 즉 개인도장 파일을 훔칠 수 있었고 실제 사전투표용지와 QR코드가 같은 투표용지를 무단으로 인쇄까지 할 수 있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해커가 마음만 먹으면 못하는 게 없을 정도였다. 위탁선거에 활용되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서는 정당한 투표권자 인정 절차가 미흡해 해커가 대리로 투표를 할 수 있었고 부재자 투표에 한 경우 암호 해독이 쉬워 기표 결과도 열람할 수 있었다. 국정원 점검 결과 가장 큰 문제는 개표 결과가 저장되는 선관위의 개표 시스템의 보안관리가 미흡해 해커가 개표 결과값을 쉽게 변경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국제 해킹 조직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해킹 수법을 통해 선관위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북한 등 외부 세력이 의도할 경우 해킹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포인트는 이것이다. 해커가 마음만 먹으면 개표 조작을 할 수 있었다는 결론이다. 더 황당한 건 국제 해킹 조직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해킹 수법이 통했다는 것이다. 즉 통상적 수준의 해킹 기술만 있었으면 선관위의 침투에 개표 조작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어제부터 이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국정원이 발표한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보면 정말 기가 차고 분노가 치밉니다. 저따위 선관위에 우리 세금으로 공무원들이 봉급을 받아서 살 수 있게 하고 저런 거대한 조직이 운용되게 할 수 있게 하고 과연 이게 정말 해야 되는 일인지 저따위 선관위가 과연 계속 존속할 가치나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아마 한두 분이 아닐 겁니다. 이항성 교수의 글을 이어갑니다. 상황이 반전됐다. 국정원 점검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개표 조작 가능성을 믿느냐 문제였지만 이젠 해킹을 쉽게 할 수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해킹을 하지 않았다고 믿어야 하느냐 문제이다. 해킹이 없었다고 볼 수 있을까? 게임이론이다. 해킹이 없었다고 결론 내리려면 경우는 딱 하나다. 전 세계 해커들이 부당이득을 추구하지 않고 매우 도덕적이며 양심 바른 사람들인 경우다. 이게 말이 되냐? 그렇다면 역설적이게도 그들은 해커가 아닐 것이다. 해커라고 하면 도덕적이지 않고 양심 바르지 않으며 부당이득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통상적인 해킹 기술만 있으면 한국의 선거에 개입해 개표 조작을 할 수 있고 그 결과 특정 집단에 어마어마한 권력을 몰아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개표 조작 대가로 어마어마한 돈벌이를 할 수 있었다는 뜻이 된다. 그런데도 해킹이 없었다고 믿으라고? 모두 이유가 있었네. 선관위 노태악이 그렇게 버텼던 것도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유시민이 민주당이 180석 정도 얻을 거라고 쪽집게 예언했던 것도 그리고 미국의 저명한 통계학자가 지난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놓고 통계적으로 이상한 현상이라고 말했던 것도 그냥 뒷등으로 듣고 넘길 일이 아니었네.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개표 조작이 가능하냐 아니냐는 더 이상 논란의 대상도 아닙니다. 개표 조작은 모든 분야에서 다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지난 4.15 총선 등에서 개표 조작 사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난 4.15 총선이 있었던 2020년 정권을 잡고 있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세력이 과연 어떤 세력이었는지, 그리고 당시 선거관리를 직접 담당했던 선관위는 어떤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개표 조작의 가능성을 판단하고 의심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이제부터 해 나가야 할 일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